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공수처 1호 사건이 결정됐습니다. 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방금 전 공수처의 공식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들으면 깜짝 놀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어떤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입니다. 조희연 사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공수처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는 거의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심연을 기울여서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정말 강제로 탄생시킨 그런 괴물 공룡기구가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일단 만들고 나니까 인기가 없어서 검사들 희망자도 없고 또 뽑은 사람들조차도 특수통검사가 드뭅니다. 과연 이들이 제대로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사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사관으로 온 사람이 도로 돌아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을까요? 게다가 지금 공수처장에 온 김진욱 처장 줄줄이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지금 이 대변인 보도자료를 잘못 냈다고 수사 대상이 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이규원, 차규건, 이첩, 제이첩 아무튼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과연 공수처가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공수처가 수사할 자신이 없으니까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자신들은 기소를 하겠다. 마치 상황처럼 굴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러니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고민 끝에 수사 1호 사건 조희연 사건을 지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문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불거졌습니다. 어쩌면 조희연 교육감은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전임 광노현 교육감도 이런 혐의 때문에 실제로 형사처벌된 선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 망신 중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가 조희연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멘붕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아무튼 공수처 이러다가는 유명무실해져서 아마 기능을 상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방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공수처가 사건 번호를 부여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공수처는 방금 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여권 인사로 정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수사 역량 등 각종 논란과 우려를 감안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수사 역량, 각종 논란 속에서 지금 공수처장 김진욱은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 중립성 지켰다. 조희연이다. 만약에 야권 인사를 처음으로 수사 1호로 했다면 정말 여론의 이 비판을 견뎌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지금 공수처 내부에서는 판사와 검사, 정치인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 중에 1호 사건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사건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사건을 고르다 보니까 조희연 사건이 지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공수처가 제대로 조현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다가 아이고 우리는 손들었다. 검찰이나 경찰에 또 재이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는 이 현실. 그만큼 지금 공수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포함해서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교사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선 이후인 같은 해 7월 채용 담당 부서에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이 이를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전교조 출신 측근을 통해 채용을 밀어붙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조희연 교육감 큰일 날 겁니다. 당시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고 퇴직한 인들입니다. 다른 한 명은 전교조 소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서울시 교육청도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말 보수 우파 진영의 인물이 다시 교육감으로,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고위공직자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공수처가 조희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부가 달립니다. 자, 만약 공수처가 정말 조희연 교육감을 제대로 수사해서 확실하게 기소에 성공한다면 그나마 지금 실추됐던 공수처의 이미지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아무튼 공수처의 지금 인력과 능력으로는 1년에 큰 사건 서너 개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막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수처를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수사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다 이첩할 거면 왜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는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400여 건은 검찰 비위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추미애, 아무튼 이 공수처를 밀어붙인 사람들 역사 앞에 앞으로 사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